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지난 7월 31일 새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온대 브리핑에서는 새 정부의 국민 세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당 사무관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이종혁 사무관입니다. 세제 개편안 마련이 늘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정세는 혼란한 가운데 AI 도입 등으로 글로벌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세제 개편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온대님 말씀대로 짧은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지원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주문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개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제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대외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내부적인 심층 논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32개 관련 단체, 기관에서 약 1360건의 세법 개정 건의를 받았고 대한상의, 국세청, 세무사회 등 일부 기관에는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올해 폐지되거나 또는 신설 예정인 조세지출 28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예비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서 제도의 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개정 필요성, 타당성을 지속 점검,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세제 발전 심의회를 통해서 세제 분야 전문가와 세제 개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지속 협의하는 등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제 개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마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비전이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세법 개편안은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인데요. 각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당연히 요즘 각 분야 최대 화두인 AI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I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분야 연구 개발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주요 기술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선정하여 세부 기설로 신설했고 해당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는 기존보다 훨씬 큰 폭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동시에 AI 지능형, 자율주행 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로 추가했고 AI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에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최근 캐대헌의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등 K 콘텐츠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는 동시에 넷플릭 땡과 같은 글로벌 OTT의 위협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요. 현재와 미래의 강력한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른 K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K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플랫폼을 보유한 웹툰 컨텐츠의 인건비, 저작권료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10%, 중소기업의 경우 15% 공제율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영상 컨텐츠의 제작 비용 세액 공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며 동시에 공제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세액 공제 제도도 개편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기업에서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면 기업의 규모나 소재지 등에 따라서 연 400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3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지원 후 3년 내 고용이 감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고 있는데 추징 적용 방식 등이 복잡해서 행정 부담이 과다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 감소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후속 공제를 실시하고 점차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점중 구조로 전환해서 고용 유지 요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여부 대신 실제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 대신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합니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찍, 페널티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고용 유지 기간이 길어지면 혜택이 점점 커지도록 당근,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네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인데요.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간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배당 확대 요인을 제고하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각 과세 표준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시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공모, 사모펀드, 부동산 리츠, SPC 등을 제외한 상장 법인으로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 도입 외에도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새롭게 추가됐던데 배당을 통해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거 맞나요? 예, 정확합니다.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대신 환류해야 하는 기업 소득의 비율을 기존 투자 포함형의 경우 60에서 80%에서 65에서 85%, 투자 제외형의 경우 10에서 20%에서 20에서 40%로 상향하여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은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배당이 부진한 기업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 투자 지원도 확대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현재 3%에서 5%로 확대되고 벤처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에도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와 같은 벤처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신설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지역 활성화인데요. 세제 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며 앞서 말씀드린 통합고용세액 공제도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간 지원의 차등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온대브리핑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을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항목, 어떤 게 달라질까요? 다자녀 가구의 세부당 경감을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자녀 한 명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한도로 상향되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상향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개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주말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저희 집 애들도 학원 보냈었는데 학원비 만만치 않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만 된다니 4학년 학부형으로서 많이 안타깝네요. 대상 확대 계획은 따로 없나요? 예, 안타깝게도 2학년까지입니다. 이 제도가 맞벌이 부부 등이 가정 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생기는 학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세제 개편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액의 송금 산입 추가 한도를 일반 한도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하고, 지역 상랑 상품권을 통한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하여 추가 송금 산입을 허용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하여 생계형 창업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한 영세 개인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폐업하고 3년 내 재기하는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 형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경영 악화 등 사유로 노란 우산 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영악화 판단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감소해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를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일반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세부담을 줄여드리는 것뿐 아니라 앞서 추경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업무 추진비, 송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골목 경기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참 좋겠네요. 납세자의 권익 보장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내용도 있다고요?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자인 직계 좀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납세자가 직접 일단위 계산 납부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부자가 직접 계산 납부해야 하는 지정 납부기간이 경과한 뒤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며,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그러니까 세액 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이 참 무거우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법인세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서 모든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다시 기업에 돌려주고자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0.08%포인트 인하했었는데요.
작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조정합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고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던 교육세도 현행 단일세율 0.5%에서 1조 원 미만은 0.5%, 1조 원 이상은 1.0%로 인상해 금융보험업자의 매출 증대에 맞춰서 세부담을 적정화합니다. 또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자본잉여금 감액 배당 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도록 하고 국외 전출세 과세 범위를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까지 확대해서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세 지출 등 비과세 감면 정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일몰이 도래한 72건의 비과세 감면 제도 중 종료 7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을 정비했습니다. 한시적 제도로 장기 운용 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처럼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몰이 도래, 그러니까 폐지 시점을 맞이한 조세 지출을 효과성과 형평성을 심사숙고한 후 과감히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조세 탈루 방지와 징수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만 영리법인 지분 소유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한테 유증해서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 송달 비용을 해당 납세자의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시켜 체납자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이는 등 조세 탈루 방지와 징수 효율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도 꼼꼼히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저희가 발표한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세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요. 8월 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3일 전에 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바쁘신 와중에 온대브리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은 입법 예고 과정과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대브리핑에서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기재부 SNS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세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온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